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주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적자 문제를 봐주겠다. 즉 4월달 안에 미국이 이 환율 조작국을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이 걸리는 게 아니냐 하고 초미의 관심사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 근래까지 트럼프가 공연히 한국을 가지고 이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북핵을 가지고 북의 ICBM을 가지고 시끄럽게 하지만은 트럼프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주로 이야기했을 거고,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박으로 비로소 이 북핵 문제를 이용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컸는데요. 지금 어제 오늘 알려지는 내용으로는 트럼프가 지난 6일 7일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주면 미국은 중국의 대중적자를, 무역적자를 그냥 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과의 거래에 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두 개 중에서 트럼프는 이 무역적자 문제를 북한 핵과 미사일을 해결하는 도구로 오히려 이용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12일,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시진핑에게 큰 거래를 해보고 싶지 않냐, 그럼 북한 문제를 풀어라. 지금 중국이 미국에 제일 신경 쓰는 것은, 북한은 중국의 부차적 문제입니다. 제일 신경 쓰는 것은 트럼프가 항상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 불공정 무역을 시정시키겠다,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겠다, 자유무역이란 게 사기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중국의 환율 조작에 의한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통한 막대한 흑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했고, 중국이 싼 물건들을 불공정하게 생산해서 막 팔아먹어서 미국의 공장들이 다 망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집권 100일 안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했고, 나바로라는 강경한, 중국에 대한 입장이 강경한 사람을 신설한 무역 조직의 대표로 앉혀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는 중국이 몇 개월 동안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고 환율 조작이 아니다라고 말도 바꾸면서요. 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역 적자를 보더라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미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 압력을 넣어서 협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의 예상 외의 발언은 트럼프가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고요. 자신의 대표 공약까지 포기하면서 빅딜을 하자라고 중국에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결심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 즉 트럼프 임기 4년 안에 북한이 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ICBM 미사일을 쏘아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진핑이 나서라. 그러니까 중국이 급해져서 시진핑이 돌아간 지 5일 만에 다시 전화 통화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나고, 중국이 또 미국이 저러는 게 진짜 우리 무역 적자를 해소해 주려고 저러느냐.
트럼프 저게 보통 꼼수를 쓰는 게 아닌데, 제가 흔히 트럼프를 보고 꼼수, 잡놈 이러는 거는요, 트럼프의 대단함을 인정하는 것이지 트럼프를 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방송을 듣다가 가끔씩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시비 거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못마땅하면 마땅한 방송을 보시고요.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제 방송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제가 가르치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 끝을만 보고 시비 걸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시진핑은 그래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등 제재를 당장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중국 노동자 수출 등도 통제하고, 우리가 이야기만 하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은행들도 중단시켜라. 자, 그 다음에 김정은한테 미국의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핵 잠수함도 있는데 동해 앞바다에 벌써 가서 교대로 대기하고 있다. 실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동해 앞바다에 페트롤을 돌고 있어요. 미국 핵 잠수함이. 거기에는 ICBM에 핵을 실어서 순식간에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략핵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너네들이 북한을 해결해라. 너네들은 북한에 기름과 식량을 주지 않느냐. 그것까지 하고도 안 되면 다시 논의하자.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중국이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우방인데 저것들이 우리한테 털어지면 우리가 손해가 많은데, 그럼 너희들은 우리한테 뭐 해줄 거냐? 우리 기업이나 은행들도 손해볼 수도 있는데 하니까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가 미국 중국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 보는 거 감수하겠다. 중국을 환율 조작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미국이 매우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전쟁 외에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은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나서 북한 핵을 해결하는데 대북 제재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문제에 북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중국과 연관되지 않은 게 없다. 중국은 확실히 북한의 백그라운드, 배경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북한의 모든 무역은 중국을 거치고 있고 이는 중요한 요소고, 자,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라는 존재의 존립 근거가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작년 대선 과정에서 대중무역 적자가 우리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무역 환율 보복은 그가 내세운 대표적인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그는 북핵 문제의 대가로 무역 적자 문제를 감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어서 압박하면서 끝을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즉 무역과 관련해서 중국에 보복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뒤집을 만큼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자, 협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give and take. 내가 가진 것은 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을 상대로부터 얻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give and take가 아닌 일방적인 take가 이 게임에서는 불가능하다. 즉 중국이 최악의 경우에 북한이라는 자신의 애완견을 하나 포기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또 다른 거대한 이 개 인형을 하나, 금덩어리 개 인형을 하나 받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황구시보 등이 북한이 또 도발을 하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중국이 미국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크게 손해가 아니다. 또 이걸 거부할 수도 없다. 이건 아마 최종적인 제안이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요, 더 이상 제안이 나올 수 없다라고 보여줘야 협상이 나오지. 내가 좀 더 버티면 상대가 가격을 좀 더 낮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협상이 끝이 안 나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협상을 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협상을 할 때 3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나는 한 번 말하고 그걸로 끝이다라고 가격 하나 불러놓고
나는 집에 갈 거니까 혹시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 한국으로 연락 주라 하고는 차 타고 돌아와서 공항에 갈 때쯤 되면 유태인이 전화를 해서 너희 도장 찍고 가라.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란다고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마찬가지로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의 이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중국이 대북 압박에서 미국과 한 배에 탄 것 같다 라고 말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중국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중국의 원유를 끊어도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면 이제 우리가 미천이 다 드러나 버리면 우리는 여태까지 미국 보고 북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천인데 저희들은 우리 말 잘 들어. 자, 조폭 조직 보스들끼리 만나서 네 밑에 있는 그 뭐 오거리파 정리 좀 해. 서방파가 정리해야지. 이러면 오비파가 서방파고 그럽니다. 그러면 서방파가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 니 나한테 뭐 줄래? 야, 여 나발이는 니 가져. 대신 쟤는 정리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브앤테이크를 하는데 합의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거리파가 서방파 두목 말을 안 듣고 개기면 이제는 뭐라고 할 겁니까? 못하겠다 하면 그거는 깡패로서 보스로서 가오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런 고민에 빠졌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 북한이 원유를 막아도 이렇게 북한이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미국은 또 야, 쟤들 누가 정리하기로 한 건데 원유 막아서 안 되면 또 다른 걸로 해. 이제 뭡니까? 북한 국경을 봉쇄해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중국은 이래저래 이 골치가 아파졌는데 최악의 경우에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중국은 더 쓸 카드가 없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면 중국은 까딱 잘못하면 북한한테 개망신 당하고 북한을 잃는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여차하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자리를 갈라놔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매우 어려운 수를 던졌다. 그런데 트럼프도 진짜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중국이 감당이 안 되는 걸 보면 원인 무효다. 너가 저거 정리하면 우리 그렇게 해준다 했는데 정리 못했으니까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문제 삼겠다 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후자적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좀 있다가 야, 우리는 너가 문제 해결해 준다고, 예? 중국하고 무역 적자 문제 내 공약 1번을 포기했는데 너네들이 우리한테 빗박을 때려? 이제는 너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는 순간이 5월 9일 직후에 바로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트럼프 무시무시한 인간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두 개 중에서 트럼프는 이 무역 적자 문제를 북한 핵과 미사일을 해결하는 도구로 오히려 이용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12일,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시진핑에게 큰 거래를 해보고 싶지 않냐? 그럼 북한 문제를 풀어라. 지금 중국이 미국에 제일 신경 쓰는 것은 북한은 중국의 부차적 문제입니다. 제일 신경 쓰는 것은 트럼프가 항상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 불공정 무역을 시정시키겠다.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겠다. 자유무역이란 게 사기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중국의 환율 조작에 의한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통한 막대한 흑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했고 중국이 싼 물건들을 불공정하게 생산해서 막 팔아먹어서 한국을 가지고
이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북핵을 가지고 북의 ICBM을 가지고 시끄럽게 하지만은 트럼프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주로 이야기했을 거고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박으로 비로소 이 북핵 문제를 이용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컸는데요. 지금 어제 오늘 알려지는 내용으로는 트럼프가 지난 6일 7일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주면 미국은 중국의 대중 적자를 무역 적자를 그냥 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과의 거래에 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와 미국의 공장들이 다 망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집권 100일 안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했고 나바로라는 강경한 중국에 대한 입장이 강경한 사람을 신설한 무역 조직의 대표로 앉혀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는 중국이 몇 개월 동안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고 환율 조작이 아니다라고 말도 바꾸면서요. 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역 적자를 보더라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미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 압력을 넣어서 협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의 예상 외의 발언은 트럼프가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고요. 자신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주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 문제를 봐주겠다. 즉 4월달 안에 미국이 이 환율 조작국을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이 걸리는 게 아니냐 하고 초미의 관심사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 근래까지 트럼프가 공연히 대표 공약까지 포기하면서 빅딜을 하자라고 중국에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결심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 즉 트럼프 임기 4년 안에 북한이 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ICBM 미사일을 쏴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진핑이 나서라. 그러니까 중국이 급해져서 시진핑이 돌아간 지 5일 만에 다시 전화 통화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나고 중국이 또 미국이 저러는 게 진짜 우리 무역 적자를 해소해 주려고 저러느냐. 트럼프 저게 보통 꼼수를 쓰는 게 아닌데 제가 흔히 트럼프를 보고 꼼수, 잡놈 이러는 거는요. 트럼프의 대단함을 인정하는 것이지 트럼프를 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방송을 듣다가 가끔씩